자, 수학적 귀납법을 다룰 차례인데 사실 뭐 수학적 귀납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1일대 성립을 한다 라고 증명을 하시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 하자 가정하시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해서 증명하시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즉 1일대를 먼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놓고 n이 어떤 값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다음 값도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걸 하면 1 다음에 2가 당연히 증명이 될 거고 3이 증명이 될 거고 4가 증명이 되면서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됐죠? 근데 사실 뭐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고요. 또 반대로 이 정도 이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없습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은 이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은 주로 다른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뭐 문제를 아직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이 정도의 이해만 담고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됩니다. 됐죠? 사실 이 부분에서 수학적 귀납법보다는 점화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점화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전항과 후항의 관계를 통해 정의한 식입니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이고요. 등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항이고 이게 후항이죠. 전항과 후항의 관계, 뭐 연산관계를 통한 식을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는 8가지를 배워요. 근데 줄어들어서 6가지가 되고 이제는 4가지만 알면 됩니다. 엄청 쉬워졌어요. 첫 번째 점화식. 점화식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점화식 두 번째 예상이 되죠.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도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4개라 그랬죠? 추가되는 건 2개입니다. 2개만 더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상수입니다. 얘는 변수예요. 그렇죠? 1번과 3번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여기는 정해져 있는 상수라는 거고 여기는 n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수입니다. 상수가 곱해지죠. 얘는 변수가 곱해집니다. n에 따라 변하는 수가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화식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데
제가 암기와 이해의 어떤 그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거의 항상 암기의 비중을 많이 둔단 말이죠.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수능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공식을 만들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이해의 과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공식을 뒤집는 몇 안 되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점화식입니다. 점화식도 공식이 있어요. 암기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철저하게 배제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이해로만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상황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즉 공식이 적용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만 외워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을 외우는 거를 지양하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양을 X치면 안 되지. 지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n을 1부터 쭉 대입을 해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 3이죠. 3은 A2 더하기 F2 해서 쭉 쓰면 AN-1은 AN-2 더하기 FN-2 AN은 AN-1 더하기 FN-1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그러고 쭉 더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남는 걸 써보면 A에는 초항 더하기 F1, F2, F3 해서 쭉 더하면 Fn-1까지 이렇게 일반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지겠죠.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쓰면 이제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겠어?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 그랬죠? 이렇게 1부터 차근차근 넣은 다음에 축차리법으로 쭉쭉쭉쭉 이제 사라지고 남는 부분을 쭉 써서 이제 일반항을 구성하는 과정인데 왜 이해가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은 시작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바뀌어요. 꼭 초항으로 시작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3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다 잘못 써오고 있었네. 뭐 어쨌든 큰 상관은 없는데 잘못 써오고 있었네요. 그냥 할 수는 없지, 그쵸? 바꿔야겠다. n이 n-1일 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뭐 n이 3으로 시작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제 축차대입으로 쭉 날리면은 A에는 A3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공식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뭐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이 없는 문제들도 많고요. 정의를 안 하는 문제들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라고 뭐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식만 딸랑 알고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식만 딸랑 알고 있으면 뭐 그냥 맨날 틀리는 거예요. 틀려도 이유를 몰라. 나는 공식에 맞게 잘 썼는데 막 다시 개념서 뒤져보니까 공식 이거 맞는데 왜 안 되지? 초항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공식 암기가 아닌 이해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화식 문제를 다 이렇게 일일이 써서 표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더하기 과정 요 3번 과정도 이렇게 힘든데 곱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저는 됐는데 아무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4번 과정도 사실 3번 과정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n이 1일 때 앞에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n일 때 n-1일 때까지 해서 쭉 쓰면은 앞에서 쓰기로 했지. 이렇게 쭉 써서 얘는 곱하겠죠. 더하는 게 아니라 쭉 곱해서 나열을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A에는 fn-1까지 쭉 곱하고 초항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얘를 이렇게 곱해서 나열하는 거 뭐 직곡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알질 못하죠. 더하기는 시그마로 알고 있는데 곱하기의 나열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는 그 기호를 배우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은 공식을 표현하고 싶어도 공식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공식을 외우지 말아라 이런 높아심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 뭐 무조건 만들어서 쓰여야 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뭐 n이 3부터 시작하는 경우만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A3 그러니까 F3으로 시작해서 쭉 가서 fn-1에 A3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쵸? F1, F2를 모를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절대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쭉 서로 상쇄시켜 가지고 요 남는 요 등호 관계를 통해서 일반항을 판단하시는 게 좋은 풀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부예요. 이런 게 진짜 효율적인 공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양측에서 백날 문제 풀어봐야 결국 점화식에서 얻는 결론은 이거예요. 공식 쓰면 안 되겠다.
일일이 그때그때 만들어내야겠구나.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물론 본인이 조금씩 실수는 해봐야 돼요. 본인이 조금씩 겪어보고 해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